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도 835페이지 제5장 형의 집행 보겠습니다. 산마이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구독을 권합니다. 형벌의 집행은 형법의 실현 과정의 최종 단계이다. 형법의 실현은 형사입법을 통한 형벌 법규의 형성작용, 형사재판을 통한 형벌선고, 그리고 형의 집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형법의 과제와 기능은 입법과 법적용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형벌 집행의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형법의 목적이 유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형벌 집행의 단계에서 형벌 목적 가운데 특별 예방의 내용인 제4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석방 제도를 두고 있다. 로마자 1번 형 집행의 의의와 주체. 1번에 형 집행의 의의. 형 집행이란 확정 판결을 통하여 선고된 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여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59조 이하의 규정되어 있고, 형집행 가운데서 특히 자유박탈을 주관하는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와 구형의 집행을 가리켜 행형이라고 하는데,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형 집행의 주체. 형법의 실현 과정 가운데 입법 작용은 입법부가 담당하고 형벌 선고는 법원에 각각 담당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고 세계 각국의 입법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형법의 최종적 실현 단계인 형벌 집행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460조에 재판의 신속성과 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검사주의를 채택하여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항하는 검찰청 검사가 재판 집행을 지휘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따라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법무장관 소속하에 교도소, 구치소 등을 두고 법무부가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36페이지 형 집행의 주체에 관한 입법태도. 형 집행의 주체에 관한 입법태도에는 법원이 형사재판의 집행까지 지휘하는 법원주의와 형사재판의 진행 지휘를 검사에게 맡기는 검사주의가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검사주의와 법원주의를 병행하고 있고, 영미에서는 법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검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사주의와 같이 형벌 집행작용이 오직 행정작용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실이 형법 체계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이나 정치, 경제적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로마자 2번에 형 집행의 방법 및 형의 집행 종류 및 집행 면제. 1번에 형 집행의 방법. 형법은 형 집행의 방법에 관하여 제66조에서 제69조 사이의 사형의 집행, 징역의 집행, 금고와 구유의 집행, 그리고 벌금과 과료의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형법은 재산형을 징역형으로 환영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종래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미납한 자에 대한 환영 처분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노역장 유치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선고함으로써 빚어지는 이른바 황제 노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014년 5월 14일자로 형법 제70조 2항을 신설하여 선고하는 벌금 액수에 비례하여 유치 기간의 하한을 차등화하였다. 이번에 형기의 계산. 형법은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기 계산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837페이지 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의 역수에 따라 계산하고 형기 기산일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 산입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의 초일은 기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한정하며 석방은 형기의 종료일에 하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번에 형의 집행 종료와 집행 면제. 형의 집행 종료란 형이 선고된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집행된 경우를 말한다. 형의 집행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아닌 실형 선고가 있은 후에 그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의 효력에 기하여 발생하고 이에 따라 형 집행기관인 검사가 형을 집행한다. 형의 집행 면제는 집행되던 형을 도중에 중지하고 더 이상 형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형의 집행 면제는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면서 그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 자체를 면제하는 형의 면제와는 다르다. 형법과 사면법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다음에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그라미 1번에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동그라미 2번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시효가 완성한 때. 동그라미 3번 형의 선고를 받고 재판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이 있을 때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조 3번의 가석방 매우 중요합니다. 1번의 가석방 제도의 의. 양급 1번에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용자를 석방하고 그것이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의 존재 의의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필요한 형 집행 기간을 단축함에 있어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형 집행에 있어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특별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수용자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형을 집행하는 정기형 제도의 결함을 보충하여 형 집행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함이다. 838페이지 양가 위반의 법적 성격. 종래에는 가석방을 교도소 내에서의 모범적인 생활을 위해 포장으로 파악하기도 하였으나 가석방이 국가의 완전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오늘날 이 견해를 취하는 입장은 없다. 생각건대 가석방은 법관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의해서 수용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와 다를 뿐 그 취지나 목표가 집행유예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가석방의 법적 성격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녀 형기에 대한 집행 방법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에 가석방의 요건. 양가를 1번에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일 것. 이와 같이 형법 제72조의 법문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위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된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노역장 유치는 대체 자유형이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에 비해 불이익하게 처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기에 있어서 형기의 3분의 1에 에다 말하는 형기란 선고형을 의미한다. 다만 사형 등에 의하여 감형된 때에는 감형된 형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에 형기에 산입된 판결 전 구금일수는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수개에 독립된 자유형이 선고되고 있는 경우에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형의 형기가 각각 3분의 1을 경과하는가를 판단하는 태도보다는 수개의 형을 종합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사형 집행 대기 기간의 경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같이 형의 집행 기간이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 839페이지 소년범의 경우에는 무기형에서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서는 3년, 부정기형에서는 단기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양가를 이번에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수용자의 수용생활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남은 수용 생활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용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러한 진단은 수용자의 특별예방적 관점이 주된 고려사항이므로 범죄의 경중을 고려사항으로 삼아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로 가석방을 불할 수도 없다. 양으로 3번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다만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관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3번에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가석방의 기간은 무경에 있어서는 10년, 유경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유경의 가석방 기간이 무경의 가석방 기간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형법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부과가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당연 개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에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량으로 보호관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번의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데 그치며 집행유예의 경우와 같이 형의 선고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 아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하여도 노범과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840페이지 5번의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양가 1번의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양가 1번의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취업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는 법무장관이다. 양가로 3번에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의 효과.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면 가석방 처분을 받았던 자는 가석방 당시의 잔영기간에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즉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 되었다가 실효 또는 취소되면 다시 무기수가 되어야 한다. 6번에 가석방의 심사 및 허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는 법무장관 소속하의 가석방위원회가 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결정을 할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의 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신청은 소년교도소의 장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소년인가 성인인가에 따라 가석방 심사 업무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